네, 2016년 3회의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기계죠. 기계위험 방지 기술은요, 41번부터 시작됩니다. 41번 보니까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이라고. 우리 모든 기계의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가공물은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입니다. 물체가 날아오는 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는 사람의 신체 부위에 접촉을 방지하는 거예요. 셋째, 비산으로부터 인한 위험 방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니까 주유나 검사 옆에서 기름 넣거나 검사 잘하기 위해서 방호장치를 설치하지는 않아요. 방호장치 없는 게 기름 부을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교재 3-24페이지 문제 10번을 적중했습니다. 42번입니다. 아세틸렌 및 가스 집합 용접장치, 저압용 수봉식 안전기어 유효 수준은 통상 몇 밀리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우리는 통상 저압식 안전기어 수봉 유지는요, 바로 유효 수준가 25mm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중압용 수봉식 안전기어 유효 수준은 50mm인데요. 실제 이거는 50mm 중압용 외울 필요 없어. 왜? 시험은 항상 저압식 25mm만 나오고 있습니다. 43번입니다. 크레인 로프예요. 질량 2000kg 물건을 초당 10m/s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은 얼마냐? 총하중은 정하중 더하기 어떻게 해요? 항상 총하중은 정하중 더하기 동하중이에요. 정하중은 2000kg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하중은 바로 가속도분의 정하중 곱하기 알파거든요. 그리고 중력 9.8에다가 가속도가 얼마에 10이니까 이렇게 계산 1960kg가 동하중이에요. 그 여기서 말해 총하중은 요놈 2000 더하기 1960을 하니까 3960이다. 어디 있어요? 3960은 우리 킬로뉴턴을 하면 39.6이다. 답은 몇 번? 1번이고요. 요거는 2000 우리 교재 3-123페이지 합격 날개도 나와 있지만 3-131에 문제 5번도 적중됐고요. 이 1995년 8월 27일 날도 출제됐어요. 왜 그러면 23년 문제를 보여주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의 노력을 해라. 얼마? 바른 듯이 10년치 문제라도 보자. 10년치. 그래서 우리 하루에 1년씩만 보면 돼. 4면이니까. 하루에 1년씩 3시간만 투자하자. 가급적에서도 빨리 풀려고 하거든. 3시간만 하루에 투자하면 열흘만 공부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산업안전기사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지루해야 안 돼. 저와 함께 10년치만 하면 여러분은 뭐 안전한 합격이 됩니다. 44번째인데요. 보일러에서요, 압력 방출 장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압력 방출 장치는 스프링식이 있어요. 이것을 가장 많이 써요. 중추식이 있어요. 플랜저식 이런 거 없어요. 지렛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일러의 압력 방출 장치는 반드시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1개 또는 2개를 설치하고요. 특히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방출 장치는 납으로 봉인하고요. 우리는 1년에 1회 이상 토출 압력을 시험을 하고 공정 안전관리 이행 수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에 1회 이상 토출 압력 실시해도 되고요. 특히 스프링식, 중추식, 지렛대식인데 스프링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실 지렛대식은요, 일반적으로 스프링식 안전벨트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스프링식이다. 45번입니다. 휴대용 연사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윙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손에. 휴대용 연사기의 덮개 각도는 통상 얼마냐? 휴대용 연사 덮개 각도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휴대용 연사기는 뭐요? 180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프레스 종류에서 슬라이드 운동기관이 슬라이드가요, 운동기구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슬라이드 구동 능력에 의한 분류는 인력이냐, 기계냐, 혹은 애갑이냐 이렇게 해요. 애갑은요, 유체로 하는 걸 유압이라 그러고 물로 하는 걸 수압이라 그래요. 공비로 하는 걸 공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슬라이드 운동에 애갑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 있어요. 슬라이드 운동기구에 의한 분류. 슬라이드 운동기구. 그러니까 여기는 슬라이드 운동기구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슬라이드 구동 동력에 의한 분류잖아. 그 답이 벌써 에가프레스가 나왔어요. 슬라이드 운동기구는 크랭크 프레스, 그 다음에 너클 프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마찰 프레스 이렇게 있죠. 답은 어디가 있어요? 답은 에가프레스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1종 프레스의 종류와 요약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47번입니다. 양중기에 수천 번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고 양중기는 어디서 나온다? 6과목 건설안전 기술에도 나옵니다. 양중기는 크레인 맞죠? 리프트도 맞아요. 그 다음에 체인블록 이런 거 없어요. 곤돌라 답은 3번 되겠어요. 요거는 실기 필다리방 작업에도 꼭 출제되니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8번째요. 비파괴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비파괴는요. 파괴시키지 않고 금속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파괴는 완전히 부셔버려 떨어뜨린다 이런 거죠. 자분 탐상 자석을 통해 침투 삼상 액체를 뿌려봐요. 와류 탐상 전기 전선을 감아가 하는 거예요. 샤르피는 충격 시험이로서 파괴 시험. 이게 어떻게 해머가 이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빵 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끼질하는 그런 연상을 하고요. 우리 골프 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이에요. 동력 프레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력은요. 전기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유압이 공합을 하는 거죠. 크랭크 프레스 맞죠? 아까 했어요. 푸트 프레스는 푸트라는 건 발, 풋, 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력 프레스야. 토글, 애갑.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어요. 쉽게 찾을 수 있고 2016년 8월 21일 날 문제 46번 해설을 또 가보라. 이게 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요. 한 문제를 정독을 하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 한 장에서. 50번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구톱의 톱날 지름이 500mm인 경우 분날날 최소 길이는 분날날 최소 길이는 6분의 파이 d를 적용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외우고 있다. 6분의 파이 d를 적용하니까 262가 나올 거예요. 한번 이거 보자고. 그렇게 나오는가. 계산을 딱 해두었어요. 봐요. 분날날 최소 길이는 어떻게 한다? 6분의 파이 d를 하니까 여러분의 눈도 끔찍하게 해주고 있어요. 6분의 파이 d 하니까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500 하니까 262mm. 3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눈으로 자주 이렇게 꼭 안 풀어봤을 때 그런데도 풀려면 뭐로 가야 돼? 계산기를 꼭 가져가야 돼. 그래서 계산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51번입니다. 연삭숫돌이 파괴 원인이 아닌 거예요. 연삭숫돌이 깨지는데 안 깨진다 이게 한 가지는. 그럼 세 가지는 깨지는 원인이에요. 외부에 충격받을 때. 충격 주면 돌덩어리를 본드로 붙여놔서 깨지게 돼 있어요. 둘째,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플랜지는 뭐예요? 플랜지라는 것은 연삭숫돌의 받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플랜지. 이런 걸 말. 그 다음에 작을 때 깨져요. 왜냐하면 받쳐주지 못해.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클 때 깨져요. 내외면에 플랜지 지름이 어떻게 해? 똑같으니까 깨지고 싶어도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해야 돼요. 우리 힘도요. 좌우측을 동시에 쓰는 것이 가장 좋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딱 배가 좀 볼록하게 해가지고 다리를 쫙 벌리고 걸어야 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걸어야 다니는데 가급적 억지로라도 바로 서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일자 보행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내 외면의 플랜지 지름이 어떻게 동일해야 돼요. 플랜지는 어떻게 해요? 숫돌 지름 몇 분 이상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 바로 작으면 안 돼요. 답은 바로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 롤러기는 뭐예요? 방호 장치가 급정지 장치인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손조작 급정지 장치 조작부 밑면에서 1.8mm 설치 맞아요. 맞잖아. 둘째, 복부 조작식은 급정지 조작부는 밑면에서 0.8 이상 1.1mm 맞아요. 셋째, 무릎 조작식 급정지 장치 조작부 밑면에서 0.8이 아니고 0.4에서 0.6. 답은 몇 번? 3번.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번요. 설치 위치는 급정지 장치 조작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틀렸다. 이거는 우리 3-81쪽에도 나와 있다. 합격 날개, 합격 예측하려면. 제가 항상 그렇죠. 정시간이 없으면 우리 교재 합격 날개, 합격 예측이라도 꼭 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5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요. 보일러에 설치한 압력 방출 장치. 금방도 나왔어. 검사 봉인에 대해서 사용하는 재료는 뭐? 납이에요. 납을 가지고 우리 머리가 연이잖아요. 그래서 납을 하는 거다.
우리 앞 문제도 했어. 어제 2016년 8월 문제 44번에도 그대로 했잖아요. 54번입니다. 밀링머신이에요. 밀링머신은 뭐요? 바로 금속을 절삭하는데 깎는데 평면으로 가공하는 걸 말하죠. 밀링 작업 안전수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강력 절삭, 엄청나게 힘을 가할 때는 일감의 바이스로부터 당연히 길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깊게 물려. 이렇게 묘하게 요 뭐요? 깊게, 길게가 아니고 어떻게 깊게. 이게 틀렸어요. 답은 벌써 1번에 틀렸습니다. 여기 있죠? 깊게 하고 길게. 잘못 보면 안 돼요. 둘째, 일감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해야 돼요. 상하 이송장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빼두어야 돼요. 넷째, 커튼은 될 수 있나 컬럼에 가깝게 설치한다. 55번입니다. 지게차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 하중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지게차 최대 하중 후 몇 배가 돼야 하나? 등부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몇 배? 지게차는 2배의 값. 답 1번 이렇게 나와. 봐. 단 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4톤 한다. 답은 몇 번?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몇 배 값? 2배 값. 이렇게 답이 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2016년 3월달, 5월달 또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56번입니다. 기계설비예요. 작업 능률과 안전이라고 해서 능률과 안전의 원칙이 뭐예요? 인간공학의 목적이에요. 레이아웃을 한다. 3단계를 올바르게 순서대로. 레이아웃의 원칙은요.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모든 걸 배치할 때 물 흐르듯이 자연에 순응하게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반드시 지역 배치를 합니다. 어느 뭐 서울 지역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건물 큰 거 작은 거 건물 배치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거기에 맞는 기계 배치는 1단계는 지역이에요. 두 번째 건물이에요. 3단계 마지막 기계 배치한다.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게? 답이 바로 1번이 나왔네요. 57번입니다. 프레스기예요. 금형을 부착, 해체,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는 슬라이더가 갑자기 작동한 불시에 발생하는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브로크를 설치하면 돼. 그걸 세프티 블록, 바로 안전 블록이죠. 답 2번. 쉽게 우리는 맞출. 봐요. 안전 블록은 금형의 부착, 해체, 조정 작업 시 슬라이드 불시 작동 방지용이 바로 안전 블록이 되겠습니다. 요거 나와 부착, 해체, 조정 여기 들어갈 낱말은 해가 이런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도요. 산업안전보건기준관장구칙 104조에도 나왔고요. 2014년 8월 17일, 2016년 8월 21일 기사뿐만 아니고 산업기사에도 나와 있다. 그래서 기사를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 산업기사도 된다. 또 산업기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58번은 건설안전에도 나오죠. 와이로프 지름 감속에 대한 폐기 기준은 옳은 것이에요. 와이로프는 이런 6가지가 폐기 기준이죠. 공칭지름의 1% 초과 아직 사용해요. 공칭지름 얼마요? 공칭지름에 대해서 10% 이상이 와이로프 한 꼬임이고 공칭지름은 7% 초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3% 사용할 수 있어요. 5% 사용, 공칭 7%. 이게 바로 뭐야? 폐기 기준을 맞는 것은 공칭지름의 7%가 되겠다. 59번입니다. 플레이너입니다. 이 플레이너는 사실 엄청 어떤 기계입니까? 대형 기계죠. 이 우리 스튜디오보다 더 큰 이런 플레이너 지금 잘 사용하지 않죠. 플레이너 작업 시 안전 대책이 아닌 것은 베드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바이트는 되도록 짧게 나와서 모든 기계는 원칙적으로 바이트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프레임 내 피트는 항상 뚜껑을 해야 돼. 볼트라든지 다른 또 슬러지 혹은 뭡니까? 칩 같은 게 빠지면 안 되니까요. 네 번째, 칩 브레이크를 사용해 칩이 길게 되도록 한다. 칩 브레이크 사용 목적이 어디에? 칩 브레이크는 선반에 사용하고 칩 브레이크 목적이 어떻게? 칩을 짧게 하기 위한 게 칩 브레이크 사용 목적. 답이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한번 보겠습니다. 60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되어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되어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는 건데 이거는 우리 알아둘 게 있어요. 산업안전 시행령 별표에 있고 6가지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야외초기 반드시 진열해서는 안 돼요. 진공포장기 이런 거 없어요. 원심기, 롤러기 여기는 진공포 여기 있죠.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장치 반드시 필요한 기구의 6가지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인데 요 뭐라고 해서 이걸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전한다. 근데 실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포장기계 해놓고 이 문제는요. 엄격하면 예초기, 원심기, 롤러기인데 내가 이럴 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잘 봐요. 진공 포장기 랩핑기가 답은 몇 번? 2번이 아니고 답이 4번이에요. 왜? 롤러기가 아닌데 제가 착각하잖아요. 진공 포장기를 안 보고 요것만 바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거는 기사기 때문에 때로는 갈로 속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3과목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는 네 번째 과목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을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